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은은 얼마 전에 4월 9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때에는 그 한 5일 전, 3일 전에 다 평양시에 집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 12일 전부터 평양시에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북한은 전염병이 지금도 단 한 명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00명이 격리되어 있었고 그중에서 일부는 풀어놨지만 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해제가 됐지만 거기는 중국 관광객도 있었고 중국에서 들어왔던 북한 출장 인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 관광객들과 그리고 외국인, 북한 주재 체류했던 외국인들을 해제시키고 일부는 아직도 북한 주민들을 비롯한 기침이라든가 감기라든가 또 열이 나는 사람들은 아직도 수천 명이 전국 각지에 격리돼서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왜 급하게 최고인민회의를 열려고 할까요? 물론 금년도는 아주 김정은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김정은은 2015년도에 북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했죠. 5개년 계획 내에 북한 인민경제를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우주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이 5개년 계획 안에 포함시켰는데 금년도가 그 마지막 해입니다.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이 엄중한 시기에 그리고 세계적인 많은 국가들에서 이 전염병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87명이나 되는 대의원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러 모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첫 번째 그 목적은 이번 4월 9일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바로 대남 정책과 대미 정책을 수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갈 길을 가겠다고 호언장담해왔고 이번에도 미국을 겨냥해서 엄청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보건협력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G7 정상회의 영상통화에서 북한의 제재를 계속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입에 담지 막말을 쏟아내면서 이미 미국과의 관계는 끝났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고 또다시 천명했습니다. 이번 4월 9일 날은 대미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끝내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대남 정책도 이미 북한은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4월 15일이 지나면 북한은 극대형 도발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갈라서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서 하루빨리 미국과 손을 떼고 자기들과 손을 잡자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미사일도 그 차원에서 쏘았고요. 3번에 걸쳐서 이번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사일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은 물러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것을 이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국대형 도발도 그리고 미국에 대한 관계도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모험을 하면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687명이나 되는 대의원들을 모집한 것은 바로 이런 모험을 감수하고라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중요 결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3일 전 내지 5일 전에 대의원들을 소집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보름 전부터 대의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평양 요관과 모란봉 요관과 같은 이런 대형 국책 요관들의 중요한 요관들에 모두 직결시켜 놓고
전염병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687명 중에 아마 감기라든가 아니면 또다시 열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에 요관에 대기시켜 놓고 격리시켜 놓고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 전에 이미 모두 통지했고 벌써 3월 말부터 이 사람들이 평양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아마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김정은이 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증상자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는 무증상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단키트도 물론 다 하겠지만 그 진단키트가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무증상자가 있다면 김정은의 생명과 건강에도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험을 감수하고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소집한 것은 그만큼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은 최근에 인사 문제를 단행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단행할 인사 문제를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김재룡이라는 총리도 임명을 했습니다. 새로 임명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을까? 북한은 항상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거나 결정할 때마다 호수아비격인 이 최고인민회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오는 대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도발을 하는지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도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개발로 위장한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4월 15일 전후로 해서 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김정은이 직접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한반도는 경량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불이 나게 준비를 하지 말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는 지금부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기다리지 말고 만전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안보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두팀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단의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일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여기에서 중대 결심과 중대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변수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687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됐다면 아마 최고인민회의장에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고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 나타나게 할 수는 있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687명을 모두 모아놓고 김정은이 안 나온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도 한 명의 전염병 감염자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 상황도 이 전염병 상황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이 없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이 대의원들까지도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러 온 대의원들까지도 한 보름 동안 격리시켜 놓고 관찰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용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리고 후원과 격려가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특히 많은 격려와 후원을 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